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모님의 전화를 받고 급히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고모님이 말해준 병원에 도착을 한 뒤 병실로 향했는데요. 시부모님 두 분이 나란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그 모습에 놀란 채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우리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지 뭐냐.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떼굴떼굴 굴러서 또랑에 빠졌지 뭐니. 지금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어. 아버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걱정스레 시아버님을 바라봤는데요. 말도 봐. 이러다 황천길 가겠구나 싶더라니까. 시아버님 말이 끝나자마자 고모님이 추임새를 연신 터뜨렸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건 분명히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야. 나도 얼마나 놀랐던지 아직도 심장이 막 지 맘대로 뛴다니까. 고모님이 벽을 짚은 채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 모습에 급히 약국으로 뛰어가서 우황청심환을 사서 고모님께 드렸는데요. 고맙다. 역시 둘째가 생각이 참 깊어.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고모님이 고생하셨죠. 우리 자식들이 너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걔들은 이런 우황청심환 하나 건넬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는 건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올케가 참 부러워. 라며 고모님이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고모님을 거들었습니다. 형님, 우리도 둘째만 저러지 누가 그런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자식은 키우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야지 뭘 바라지를 말아요. 그래야 속이 편한 법이니까요. 그래도 올케는 이런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잖아. 근데 나는 자식이나 며느리나 다 똑같으니 그러는 거잖아. 난 올케랑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로 부럽구만. 며느리 잘 들어오는 것도 복이라면 아주 큰 복이야. 지금도 봐봐. 내가 셋 다한테 똑같이 전화를 했는데 둘째나만 먼저 내려왔잖아. 난 딸이 제일 먼저 내려올 줄 알았더니 딸도 다 필요 없구만. 고모님이 부러운 듯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님이 장난스레 윙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제가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저기, 제가 창피해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제일 먼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게 자꾸 띄우지 마세요. 그런 큰 며느리는 네 형님은 벌써부터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내려왔잖니. 이게 사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생각해봐라. 넌 사고 소식 듣고 놀라서 바로 내려왔잖니. 한마디로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있다 그 말이야. 라던 고모님이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고모님에게 눈치를 주는 듯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많이 현명하신 분으로 며느리들을 차별하거나 뒷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는데요. 간혹 서울에 올라오시거나 하면 형님이나 시누이 집이 아닌 우리 집에서 지내길 고집하셨거든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 그다지 불만이 없었고요. 올라와 계신 내내 집안 청소부터 다 도와주시는 시부모님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아주버님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 그 오토바이 좀 그만 타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럼 어떡해? 그럼 운전을 잘하시던지 해야지. 지금 두 분 상태 보니까 당분간 누가 병수발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수발은 누가 병수발을 해? 여기 있다가 태어나면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일 속상한 분들은 시부모님일 텐데 괜히 짜증을 부리고 있던 아주버님에게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님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누가 니들한테 도와달라고 한대? 두 분 다 이렇게 누워 계신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라며 아주버님이 신경질적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아픈 몸을 일으키려고 했기에 제가 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님,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안정을 취하게 생겼니?
안 와도 된다는데 굳이 와서 왜 저런다니? 제가 가서 잘 말해볼 테니까 너무 맘 쓰지 마세요. 아주버님이 워낙 욱하는 게 있잖아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맏며느리란 사람이 얼굴도 안 비출 수가 있어. 라며 고모님이 어이없어 하고 있던 순간 신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괜찮은 거야? 아니 어쩌다 그런 거야. 내가 그놈의 고물 오토바이를 내다 버릴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잖아도 그 오토바이 싹 다 망가져서 앞으로는 타지도 못해. 내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장례라도 치러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빠, 지금 이 와중에 농담이 나와? 농담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는데 그리 먼저 갔잖아. 시아버님이 긴 한숨을 내쉬는 바람에 신우이가 더욱 짜증을 내고 있었기에 제가 신우이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주버님이 멀리서 형님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주버님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우이와 같이 다가갔는데요. 아주버님이 짜증스레 말을 꺼냈어요.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엄마 아버지 말하는 거잖아. 내가 보니 두 분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간병인을 쓰던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생각은 우선 두 분이 병원에 계실 때까지는 간병인을 쓰고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태어나면 옆에서 누가 조금만 지켜봐주면 될 것 같긴 한데 다들 어때? 남편이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버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럼 누가 내려와 있어야 한다는 말인 거잖아. 라며 한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간병비랑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눠서 내기로 결정을 했고 순간 아주버님이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병간호는 누가 하지? 우리 중 누군가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은 이런 시골에 내려와서 지낼 수가 없으니까 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작은 언니밖에 없는 거잖아. 라며 신우이가 저를 바라봤고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뭐야? 왜 우리 집사람이 해야 하는 건데? 하려면 자식인 우리 중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 셋 다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작은 언니는 얼마 전에 회사 그만뒀다며. 그래서 말 꺼낸 것뿐이야.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 물론 작은 언니가 싫다고 하면 아무도 강요할 생각은 없어. 신우이가 급히 말을 정정한 채 눈치를 봤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재수씨, 이런 부탁하기 좀 그렇긴 한데 재수씨가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대신 우리가 간병비 걷어서 드릴게요. 한 100만 원씩 각출해서 드리면 재수씨한테도 괜찮지 않을까요? 딱 한 달, 아니 보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탁 좀 할게요.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면 되겠지만 집에서까지 간병인 쓰면 남의 이목도 좀 신경 쓰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집사람한테 강요하지 마. 남편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주버님을 쏘아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딱히 방법이 없긴 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모든 결정이 났지만 남편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어?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잖아. 거기다 내가 회사 그만둔 거 두 분 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하기가 좀 그렇기도 해.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서 잘해주셨는데 그건 배신이잖아. 아무튼 당신은 마음이 약해도 너무 약한 것 같아. 대신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할게.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내가 회사까지 그만두는 바람에 당신 혼자 벌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럼 돈도 절약되고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아. 라며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내내 미안한 듯 몇 번이나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 저는 시부모님 병원에 가서 지냈습니다. 물론 간병인을 쓰긴 했지만 왠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아주버님과 형님이 병원으로 찾아왔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놀란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지만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몸은 어떠세요? 진작에 내려와 봤어야 했는데 저도 나름 바쁘다 보니까 이제야 내려와 보네요. 아니다. 바쁠 텐데 뭐하러 내려왔어?
시어머님이 형님을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형님이 빙긋 웃으며 저벅저벅 걸어서 시어머님에게 다가가 손까지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맏며느리인데 당연히 병간호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바쁠 텐데 신경 쓸 필요 없다. 시어머님이 급히 형님이 잡은 손에서 손을 빼며 말했는데요. 아니에요. 맏며느리는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이 저한테는 말도 안 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와 봤어요. 뭐? 그러니까 네가 우리 병관으로 하러 내려왔다는 말인 거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은 간병인이 도와주고 있고 태어나시면 그때 내려와서 제가 도와드리면 된다면서요. 어? 아니야. 괜찮아. 둘째가 도와주기로 했거든. 아니죠, 어머님. 제가 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동네 사람들 보기도 덜 창피하잖아요. 엄연한 맏며느리가 있는데 둘째 며느리가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잖아요. 형님이 완강하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부모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대화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제가 병간호 하기로 이미 정했거든요. 그건 내가 없을 때 얘기했던 거잖아. 근데 내가 알게 됐으니까 다시 정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아가씨도 다시 내려오라고 했어. 네? 아가씨도요? 당연하지. 다시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동서, 그리고 잠깐 나 좀 볼까? 라며 형님이 먼저 병실을 나갔고 제가 쭈뼛거리다 형님의 뒤를 따랐는데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형님이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제가 뭘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형님, 제가 뭘 잘못을 한 게 있으면 그냥 말을 해주세요. 형님이 그럴 때마다 마치 취조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니까 동서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는 거냐고. 방금도 그래. 내가 두 분 병간호 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굳이 왜 끼어들고 난리야. 아니 그건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땐 내가 없었던 거니까 다 무효야. 그러니까 다시 결정해야 해. 곧 아가씨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라며 형님이 못마땅한 듯 비죽이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신우이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형님이 왜 그리도 간호를 한다고 했던 것인지 검디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길래 다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미 결정을 했는데 무슨 말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신우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제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간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말이 거창해서 병간호지. 어차피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는 간병인 쓰고 태어나시면 간단히 돌봐드리는 거라면서요.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그래도 큰언니는 시골에서 지내는 거 자체가 싫다고 잘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진짜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는 거야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근데 그 병원비 해드릴 때 걷기로 한 돈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식비도 있고 한데 그 정도는 어림도 없지 않겠어요? 형님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던 순간 신우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나 돈 얘기를 꺼내네요. 글쎄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언니가 그 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돈을 더 주면서까지 큰 언니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웃긴 거잖아요. 거기다 부모님도 작은 언니를 더 편하게 생각할걸요?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신우이의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해졌는데요. 형님도 지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찬반을 논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통보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각자 100만 원씩 더 낼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니죠. 그냥 엄마 아버지께 선택하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신우이가 뒤를 돌아가는 모습에 다 같이 뒤를 따랐는데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신우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두 분은 누가 병간호를 했으면 좋겠어? 큰언니야 작은언니야?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선택하라는 말이야.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신우이가 다그쳐 묻자 시아버님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둘째는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도 집에서 며칠씩 자면서 농사일도 돕고 그랬는데 둘째가 하는 게 맞지. 둘째가 살림도 다 알고 있기도 하고 말이야. 아버님,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인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순간 형님 목소리가 날카로워져 있었는데요. 시아버님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맏며느리를 찾고 있어. 니들이 하는 말대로 맘 편한 게 제일인 거야. 첫째 너는 하루도 못 있어. 사방에 벌레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다. 라며 형님을 설득했지만 형님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그런 형님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럼 큰언니가 병간호하고 돈도 안 받으면 되겠네요.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봐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큰언니는 그냥 앞으로 본가에 관심 끊고 살면 돼요. 큰언니가 언제부터 집안에 신경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예요? 신우이가 눈을 치켜뜨고 형님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순간 형님이 당황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모습에 신우이가 더욱 몰아붙였고요. 언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꿍꿍이는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돈 안 받고 병간호 할게요. 그럼 된 거죠? 형님이 신우이 눈을 애써 피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 놀란 채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요.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을 가했어요. 아가씨,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병간호를 가지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난 이만 가볼게요. 여보, 난 고맙긴 한데 진짜 할 수 있겠어? 그냥 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아주버님이 뒤를 따라가며 묻고 있었고 형님이 짜증스레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이상해 보였지만 굳이 형님이 병간호를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부모님이 퇴원을 했고 형님이 시댁에 내려가 있는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은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작은언니, 큰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요? 사실 제가 어제 본가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침밥으로 시리얼에 우유 부어드리고 점심은 그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사골국에다가 딸랑 김치 하나에 고모가 가져다 준 반찬 몇 개가 전부인 거 있죠. 본인이 병간호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진짜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기에 제가 조용히 말렸어요. 아가씨, 그래도 형님이 병간호 해드린다는 게 어디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병간호는 무슨 병간호예요? 하루 종일 누구랑 통화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냥 올라가라고까지 했다는데 말도 안 듣는다잖아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가라는 데도 안 가고 저러고 있다잖아요. 진짜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라며 신우이가 한참 동안을 하소연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씩씩대며 말했어요. 영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아. 우리 빨리 본가 내려가 봐야 해. 지금? 갑자기 왜? 내려가면서 얘기해.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남편이 급히 나가는 모습에 저도 뒤를 따랐는데요.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들어보니 형님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다네요. 그러니까 시아버님 현금카드에서 꽤 큰 돈을 몰래 빼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잔뜩 격분한 채 소리쳤거든요. 아니 진짜 미쳤다니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가 시부모님 돈에 손을 댈 수가 있어.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형님이 좀 막무가내긴 했지만 그럴 사람은 아닌데. 잘못 알긴 뭘 잘못 알아. 지금 돈 빼간 거 들통나서 잠적했다는데. 뭐? 잠적? 그게 정말이야? 라는 물음에 남편이 긴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댁에 도착을 해서 자세한 내막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형님이 갑자기 돈이 조금 필요하다며 시아버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직접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 우선 형님에게 카드를 주며 찾아오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지 남편,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난 급한 모양이구나 하고 얼른 가서 보내주라고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지.
근데 며칠 후에 빌려간 돈을 다 갚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동네 이씨가 놀러 왔다가 말하기를 우리 큰며느리가 농협에서 5만 원짜리를 돈을 많이 뽑더라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뽑는 거냐고 묻더라니까. 아니 돈을 얼마나 많이 뽑았길래요? 나도 모르지. 5만 원권으로 뽑아서 가방에 막 넣더란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현금 카드 넣어둔 서랍을 열어봤더니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졌길래 첫째 들어오자마자 물었지. 라며 시아버님이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그날 도대체 어디를 다녀온 것인지 형님이 녹초가 돼서 밤늦게 돌아왔다네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따져 물었고요. 너 혹시 내 현금 카드 가지고 가서 돈 뽑았냐? 네? 카드라니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내 현금 카드가 어디 갔어? 시아버님이 형님 가방을 빼앗아서 뒤졌다는데 카드와 출금 영수증이 같이 나왔다네요. 결국 시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냈고 처음에는 형님이 싹싹 빌었다는데요. 시아버님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형님이 오히려 협박하듯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님 어머니 그이한테 전화하는 순간 우리는 이혼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기가 막혀서 시어머님이 대물었답니다. 우리 이혼하게 되면 동네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걸요? 특히나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집안에 절대 이혼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그럼 네가 우리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러려고 그랬던 거니? 사실 제가 사채를 좀 썼는데 지금 빨리 안 갚으면 그 인간들이 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어쩔 방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사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전업주부인 네가 왜 사채를 써? 시어머님이 손까지 덜덜 떨면서 물었다는데요. 형님이 오히려 원망하듯 말했다네요. 이게 다 두 분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요. 다른 시댁에서는 집도 척척 사주고 한다는데 두 분은 우리한테 뭐 해주셨어요? 그래도 장남인데 집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아니 그래서 네가 사채 쓴 게 우리 잘못이라는 거니? 그럼 집 사려고 사채를 썼단 말이야? 친구가 대박나는 사업이 있다고 하길래 여기저기 자금을 땡기다가 좀 모자란 금액은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사업이 쫄딱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친구한테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도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용수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죠. 너 진짜 못돼 처먹었구나. 니들 결혼할 때 그래도 5천만 원이나 보태줬는데 그런 소리를 해? 둘째 내한테는 3천만 원밖에 못 해줬는데도 둘째는 고맙다고 농번기 때마다 내려와서 일도 돕고 그랬어. 넌 진짜 양심이란 게 없는 거니? 그러는 네 친정에서는 뭘 해줬는데 넌 빈손으로 왔잖니? 제가 뭘 빈손으로 왔어요. 냉장고 세탁기는 사왔거든요. 형님이 빽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데요. 시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네요. 니들 이혼하려면 이혼해. 우리도 너 무서워서 더 이상 네 얼굴 볼 자신이 없다. 시아버님의 말에 형님이 소리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시아버님이 곧 아주버님에게 사실을 말했답니다.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형님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형님을 찾아다녔고 처가에 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선포한 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돈 어르신 두 분은 형님이 어디 있는지 아는 눈치인 것 같다던데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하네요. 문득 며칠 전 한 카페에 갔다가 형님과 닮은 사람을 봤는데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